미국의 긴축 우려, 국내 증시를 덮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 내린 3060.51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짚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수도권 아파트값이 11%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중단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NH농협은행은 대출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대출 중단에 나섰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의 긴축 우려, 국내 증시를 덮쳤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연내 공식화한 건데요. 이에 코스피가 3049선까지 장중에 밀리는 등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가 국내 증시를 덮쳤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연방준비제도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도체 전망 악화에 따른 국내 증시 조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의 긴축 우려가 전해지며 코스피는 3,100선도 무너졌고 코스닥은 1,000선이 붕괴되는 등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3.49% 내린 3,060.51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7% 내린 967.9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이번 주에도 개인이 대량 매수에 나선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개인이 받아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로 큰 폭의 조정을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의 긍정적 전망에 매도세는 한층 약해진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한 삼성전자는 73,000원을 이탈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상장 이후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던 크래프톤, 7거래일 만에 공모가를 회복했습니다. 인도 시장에 내놓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의 누적 다운로드가 44일 만에 5천만 회를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NC소프트, 펄어비스 등 대형 게임주들의 주가도 개별 호재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증권업계는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이 우려되는 상황 속 다음 주 발표되는 지표에 주목하자고 조언합니다. 지표 부진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긍정적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하며 금리 상승 수혜주와 유통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세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52명으로 국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6시 이후 3인 사적 모임이 여전히 금지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일부 부활해 접종 완료자 포함 시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 및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돼 방역이 더욱 강화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업계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 제한을 길고 굵게 견디고 있다며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또 손실보상법 시행에서도 올해 영업 제한 부분이 실효적으로 보상돼야 마땅할 것이라며 정책자금 대상 확대와 대출 연장 방안도 시급히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업계 유일의 법정 경제단체인 소공연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소공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 들어 7개월 동안 11.1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간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상승률 서울이 4.33%, 경기도가 14.17%, 인천 15.65% 모두 지난 한 해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아파트값이 크게 뛴 작년보다 올해 상승세가 더 큰 셈입니다. 수요자들의 아파트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매수급 지수도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전주보다 오르며 수도권 지수는 111.2포인트에서 112.4포인트로 1.2포인트 뛰었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이 대출 중단 확산 조짐을 보입니다.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모두 신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도 오는 9월까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에서만 가계대출 잔액이 9조 7천억 원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권의 강력한 관리 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협과 우리은행은 금리와 한도 조정으로 여의치 않아 대출 문을 닫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반값 복비 현실화될 전망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반값 복비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토론회를 열고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예상대로 유력했던 2안을 채택하고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확정안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요율 수준이 유지되고 5천만 원 미만은 0.6%의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9억 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에서 12억 원에 0.5%, 12억에서 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 원 이상 거래부터는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집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의 한도 20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0.4%의 한도 30만 원, 1억에서 3억 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3억에서 6억 원 거래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종합해보면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 전인 6월까지만 해도 내수와 관련해선 부진 완화, 개선 흐름 등의 표현을 쓰다가 7월에는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달에도 불확실성 지속을 언급한 겁니다. 기재부는 또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수 관련 불확실성 우려에도 7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새 7.9% 늘어 2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폭염으로 농산물 값이 뛰고 유가도 강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6월보다 0.7% 높은 110.02포인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오른 건데요.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의 물가가 모두 2.4%씩 올랐습니다.
특히 석탄, 석유 제품이 5.1%, 제1차 금속 제품이 1.6% 등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폭염 영향과 유가, 원자재 가격 강세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이른바 DLF 사태 1심 판결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중징계 소송 첫 선고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판결 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수장들의 내부 통제 책임을 묻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내린 징계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손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일주일 뒤인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법원 측은 재판부가 판결과 관련된 논리를 다듬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즉 DLS에 투자한 펀드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안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 통제가 있었다면서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손 회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 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AI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차량 너머에 있는 AI의 다음 목표는 올해 주제입니다. 로봇 사업 진출을 선언을 한 건데요.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도 처음 공개됐다고 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인간형 로봇 테슬라 봇입니다. 약 172cm의 키와 56kg의 몸무게로 머리에는 정보를 확인하는 스크린과 오토파일럿용 카메라가, 몸에는 FSD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테슬라의 로봇 사업 진출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로 내년쯤 시제품이 나올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9일 미국 팔로알토 본사에서 AI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자율주행과 작년 배터리에 이어 올해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는 프로젝트 도조를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전기차로부터 수집한 도로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자율주행 완성도를 높이는 슈퍼컴퓨터로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AI 칩 D1도 자체 개발됐습니다. 도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반도체로 50만 개 노드를 동시에 수행하며 처리 속도가 초당 36TB에 이릅니다. 한편 이번 테슬라 데이는 테슬라봇과 도조 등 새로운 비전이 공개됐지만 이에 대한 실현 방안 부재에 아쉬움을 남기며 주가가 전일 대비 2% 이상 하락한 673.47달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캐릭터 지적재산권 산업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분야까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고유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이 강력한 팬덤까지 보유해 가상 인플루언서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인프렌즈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만든 BT21. 그중 멤버 진이 만든 RJ는 핫도그 우동 등의 ASMR 먹방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이마트 간편 가정식 브랜드 피코크와 함께 선보인 핫도그 먹방은 오늘 기준 거의 2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니스타즈라는 공식 팬덤까지 보유한 BT21의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는 오늘을 기준으로 460만 명.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도 600만 명가량의 팔로워를 보유해 실제 스타와 다름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캐릭터인 카카오의 라이언과 춘식, 두 캐릭터는 공식 유튜브 계정에 쇼폼 댄스 커버 플레이리스트 영상 등을 올리며 가상 인플루언서로서 활동 중입니다. 지난 3일 업로드된 SM 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댄스 커버 영상은 단 2주 만에 246만 뷰를 달성했고 3일 전 올라온 레드벨벳의 퀸덤도 벌써 조회수 35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양사는 캐릭터들의 탄탄한 스토리와 세계관을 부여해 단순 캐릭터를 넘어 가상 인플루언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캐릭터들을 통해 온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겁니다. 한편 라인 프렌즈는 자사의 캐릭터를 활용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3D 콘텐츠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메타버스 기반 가상 캐릭터 사업 진출도 넘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롯데백화점이 동탄점을 개장하며 경기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동탄점 절반 이상을 체험형 매장으로 설계해 집객력을 높인다는 전략인데요. 문다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롯데백화점 동탄점 입구. 오픈 첫날을 맞아 입장을 위해 길게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들어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별다른 개점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동탄 신도시 내 유일한 백화점 개점을 증명하듯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7년 만에 신규 출점 점포인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연면적 24만 6천 제곱미터의 경기 최대 규모 랜드마크. 야외 스트리트 쇼핑몰과 백화점이 결합된 곳으로 단순히 쇼핑하는 곳이 아닌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해 머물고 싶은 백화점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예술과 문화, F&B 등 체험 콘텐츠로 채웠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 데이비드 호크니부터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까지 100개가 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백화점 최초로 오디오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버추얼 플랫폼인 UMR4와 협업해 3D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체험존을 마련했고 체험형 매장인 메가샵도 특화했습니다. 문화센터 라이프스타일랩도 국내 최대 규모인 2,680제곱미터로 구성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30, 40대 전문직 가족 단위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특화한 컨텐츠를 많이 넣었고요. 복합 문화 공간에 강조를 하여 좀 머물고 싶은 백화점으로 기획을 했고요. 향후에도 예술작품 갤러리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먹거리에도 힘썼습니다. 전체 영업 면적 중 27.7%를 식음으로 구성해 한국인의 밥상과 스케줄 첨당 등 지역 맛집부터 SNS 유명 브랜드까지 100여 개의 F&B 브랜드를 선보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베지크릭과 갤러리형 엔젤리너스인 엘리먼트 바이 엔젤리너스, 카페 APC 등을 국내 최초로 선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주거복지 부문은 모법인으로 토지와 주택개발 부문은 자법인으로 수직 분리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국세나 지방세 등의 특례 입법도 가능하고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액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카리브 해안에 상륙한 1급 허리케인 그레이스가 고대 마야 문명 유적지 부근 툴룸을 강타했습니다. 그레이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고대 마야 문명의 신전들이 남아있는 툴룸의 문화유적지 남쪽을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택 지붕들이 날아가고 수천 세대가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툴룸의 주민들은 목조 가옥들이 허리케인에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전기도 끊어진 캄캄한 밤에 휴대전화기를 플래시로 사용해서 입은 옷 그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대피했습니다. 거리엔 거대한 가로수들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일부 나무들은 지붕을 덮쳐 일가족이 위험에 빠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날 새벽 허리케인 그레이스의 중심부는 최대 시속 130km에 달했다가 오후 들어 육지를 횡단하는 동안 시속 85km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육지를 떠나 다시 멕시코만 해상으로 진입하면 세력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18,000여 명이 카불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절박하게 탈출을 원하는 인파로 인해 공항 출입구 인근은 여전히 혼잡하다며 주말 동안 대피 활동을 2배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불 국제공항은 현재 국외로 대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공항에는 이들과 함께 탈레반의 보복이나 박해를 우려하는 일반 시민까지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탈레반과 나토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19일까지 공항 안팎에서 최소 12명이 총에 맞거나 압사해 숨졌다고 밝혔으나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중국 당국이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1년과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는 각각 전달과 같은 3.85%, 4.65%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는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부양책에서 벗어나 부채 감축 등 자국 경제의 장기적 위험 요인을 걷어내기 위한 경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허난성 등지의 폭우 피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여파로 하반기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은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시작돼 자정까지 내리겠고요. 영남은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낮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고 대전과 부산 26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는 곳곳으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시간대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청주 등 대부분 지역이 2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내일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7도, 울진 2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새벽과 아침 사이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내일 모든 해상에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3에서 3.5m로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남에 내리는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에도 비가 장기간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영동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